자, 또 이어서 이들 나가 봅시다. 이제 또 방학 때 많은 양의 공부를 시킬 예정이오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3월달 되면 힘듭니다. 또 학교 뭐 수행평가 해야지, 또 따뜻한 또 벚꽃이 피면 또 없던 여친도 생기지만 바쁩니다. 그리고 또 엄청 또 졸려요. 또 이제 고2 때 그러다 보면 미리미리 해놔야 잘 나오지, 안 그러면은 고통의 나날들이 또 시험 때 되면 또 물리만 하고 살 수도 없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잖아요. 자, 요걸 하기 전에 하나 연습을 할 게 있어요. 이 등가속도 운동을 해결하는 키포인트가 바로 평균 속력을 잘 구하면 쉽게 풀립니다. 등가속도를 해석하는데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가속도는 평균 속력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자, 평균 속력은 차원상 아래는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라는 차원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어찌됐던 그 과정 속에 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또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해봅시다. 제일 쉬운 거 중등 수준 VT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 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T초까지 평균 속력 구하라. 그러면 시간분의 넓이 이렇게 되겠죠. 뭐 틀릴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자, 두 번째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갈 때는 일정하게 간 게 아니고 갈 때 평균을 내보니까 60km/h로 갔어요. 돌아올 때는 90km/h로 되돌아왔습니다. 평균이에요. 그냥 일정하게 60으로 온 게 아니고 90으로 온 게 아니고. 왕복의 평균이 얼마일까요? 왕복 평균. 이 물체의 왕복 평균을 구해봅시다. 얼마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잔머리를 굴린 학생 2개 더해서 2로 나눕니다. 그게 답이었으면 안 했겠죠. 항상 정의에, 기본적인 정의에 입각해서 아래는 시간, 위에는 거리. 거리 모르는데? 모르면 미지수죠. 모르면 왔다 갔다 EX. 그럼 생각해 봅시다. 갈 때 시간과 올 때 시간이 다를 거 아닙니까?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거 연산하면 됩니다. 어차피 X는 없어지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연산하면 72가 나올 거예요. 연산하면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떠올리시고 그 물체가 움직인 경로에 따른 시간과 거리에 대한 정보를 찾아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이번에는 A에서 중간 지점 O를 거쳐서 B로 갈 겁니다. 얘는 200km, 얘도 200km. A에서 O까지는 평균 100km/h로 왔습니다. 나머지 여기 평균은 얼마로 가야 전체가 200km/h로
퍼 아워가 될까요? 전체를 얼마로 가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얼마의 빠른 평균으로 가야 이게 될까요? 얼마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 전체가 200이 되려면 이 물체에게 주어진 시간은 2시간밖에 없어요. 2시간 안에 와야 되겠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올 때 벌써 2시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뭐 이게 가능한 사건이라고 하면 똑같은 수식 써서 구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게 등장했었는데 요즘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예전 예시 문제나 하면 네, 그래볼게요. 예전 수능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 등산을 하는데 산은 올라가는 경로와 내려가는 경로가 똑같아요. 근데 산의 높이 몰라. 올라갈 때는 힘드니까 1m/s로 올라갔고 내려올 때는 2m/s로 내려왔대. 이 사람의 평균은 얼마겠어요, 그러면? 등산의 평균. 자, 똑같이 하면 되죠. 등산 경로 모르니까 2x. 올라갈 때는 x를 1로 나누고 내려올 때는 x를 2로 나누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하라는 문제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앞으로 뭐 등장 안 할이라는 건 없지만 이제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이 물리학에도 트렌드. 요즘 학교 선생님들은 또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무슨 공이 있을까? 골프공이 5m/s의 속력으로 20m 떨어진 탄성벽에 부딪혀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얘가 출발하는 순간 벽도 2m/s의 속력으로 다가가요. 그럼 얘가 충돌 하다가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벽이 이렇게 다가오면 정지하겠죠. 이때 골프공이 움직인 거리가 얼마일까요? 골프공이 왔다 갔다 했을 거니까. 골프공이 움직인 총 이동거리 구하라. 얼마예요? 50m입니다. 이거 만약에 연산을 한다고 하면 무한급수예요. 이거 무한급수. 수학적으로 따지면 물리원에서 그런 수학 안 합니다. 그런 고급진 수학은 물리원에서 안 합니다. 물리원에서 나오는 수학은 이미 다 해드렸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합성, 변화량 끝.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골프공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몇 초일 것 같아요, 그러면? 골프공이 올 수 있는 거 10초겠죠, 10초. 벽이 다 다가오면 딱 10초 걸릴 거 아닙니까? 5m/s 10초. 딱 되죠?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물리적인 문제죠, 이런 게.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것 또한 이렇게 되면 다 맞아요. 왜냐면 학원에서 다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막 이상하게 문제를 꽈가지고 막 계산 더럽게 물리를 포기하게끔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뭐라고 했어요? 킬러 문제 배제해라. 그래서 올해 킬러 문제를 안 냈습니다. 아주 흡족해요. 네, 물리 선생님으로 아주 흡족합니다. 괜찮아. 그래도 성적은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왜? 그러한 짜증나는 킬러가 아니라
사진한 킬러가 아니라 선생님 웬만하면 더 문제집 사라고 안 해요. 우공비만 사라고 하는 이유는 우공비는 아주 쉬운 문제집입니다. 정말 기초가 부족하고 한 친구들은 우공비로 과제를 주려고 하는 거고 웬만하면 프린트에다가 정리해서 다 드려요. 자이스토리? 아유 이거 뭐 안 사도 돼요. 어차피 다 드립니다. 필요하면 파일 다 드려요. 근데 어차피 제가 다 만들어서 오늘은 한 장밖에 안 줬는데 계속 나갈 겁니다. 다 만들어 드립니다. 어떻게 만들겠어요? 최신 트렌드로 만들어 드려야죠. 최신 트렌드로 2023년 거를 반영해 가지고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이스토리에서 풀지 말아야 될 문제들, 풀지 말아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1등급 도전하기. 이 문제 중에서 도대체 이거를 학생이 풀으라고 낸 문제냐. 우리 이제 물리학의 1타 강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나마 내가 좀 괜찮다고 느끼는 이 백이범, 백이범. 이 사람과 몇몇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문제집을 편찬을 하는데 얘네들이 그 인강용 그 문제집이 따로 있어요. 인강을 들어야만 할 수 있는 문제집. 그거 사서 한번 보시면 엄청 어렵습니다. 대치동으로 현강 들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나름 공부를 엄청 잘해서 1등급 찍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들에게 막 쇼킹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엄청 어렵게 냅니다. 엄청 어렵다는 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계산이 복잡한 이게 있고, 두 번째 선행. 딱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자, 앞으로 트렌드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킬러 문제. 이런 거 내지 마야. 진짜 이게 진짜 이건 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계산이 복잡한 거. 이게 물리학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차라리 이게 옳죠. 이게 이 책 내용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등장하면 역시 학생들이 못 풀어요. 그래서 성적은 똑같이 나온 겁니다.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선행이 좀 나오는. 내신도 똑같습니다. 내신 생각하면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생각해 보세요. 한 문제 푸는데 10분 걸리면 10분 정도 걸리는 거 많거든요. 학교 시험 시간이 50분인데 내야 됩니까? 정상적인 두뇌를 갖고 있는 선생님이라면 이건 안 되겠네, 다 빼버리겠죠.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내신을 위해서는. 그렇다면 계산은 아닌데 약간 선행을 내겠죠. 약간 선행. 예를 들면 뒤에 이제 용수철에 관해 나와요. 용수철. 이거 어렵습니다. 용수철. 물리원에서는 모를 만한 용수철 문제를 내요. 내도 상관없으니까. 이거 내면 또 다 틀리는 겁니다. 또 이제 어려워가지고. 아까 인천여고 한 분 계시던데, 인천여고. 냅니다. 인천여고. 프린트로 막 나눠줘요, 이거. 그래요. 그것도 심화로 냅니다. 인천여고. 선생님이 안 바뀌었으면. 인천여고 물리 선생님은 참 괜찮은 선생님이에요. 문제를 잘, 내가 볼 때는 학생 괴롭히지 않고 잘 낸다. 생각이 드는, 좀, 그래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덜 힘들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막 2점짜리 다 풀어놓고 3점짜리도 풀어보고 막 1등급 도전에 끙끙 앓아요. 막 너무 안 풀려요. 왜 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당장? 그런 거는 정시 파이터 이런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1등급 안 찍으면 이제 큰일 난다. 이런 친구들은 죽으라고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일단 내신으로 가야겠죠. 내신으로. 정시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을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등가속도라는 게 있죠. 얘는 무조건 이러면 됩니다. 2배의 나중 속력 더하기 저게 평균입니다. 간단하죠, 이해하기. 점차 증가하면 중간값이다. 엄청 이용해야 돼요, 저거.
저걸 잘 활용해야 고수가 될 수 있어요. 이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그러면 어떤 물체에게 힘을 가하게 되면 가속 운동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떤 것만 나온다? 일정한 거. 문제 정해진 겁니다.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냐? 출제자는 위치의 변화량이 속력이고 속력의 변화량이 가속도일 거 아닙니까? 따라서 V에 대한 정보를 주어지고 나머지를 물어본다면 이거는 뭐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자, 예시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2초, 5초, 여기 뭐 10. 자, 2초의 이동거리 모릅니까? 5초의 이동거리 몰라요? 전부 할 수 있죠. 자, 0에서 2초까지 가속도 물어봤습니다. 키울기. 그래서 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면 모든 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겠죠, 정보를. 당연히 안 주겠죠. 그러면 90%의 문제는 얘를 주어지고 가속도에 대한 정보를 주어지고 얘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건너뛰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첫 번째. 자, 이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낸다.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위치를 주어지고 가속도를 물어봐요. 이거는 현행 과정상 내면 안 됩니다. 현행 과정상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90% 이상은 가속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낸다면 너가 위치 찾아봐. 얼마나 움직였는지. 근데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계산은 없지만 위치를 가지고 가속도를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그래프 전환부터 합시다. 자, 가속도에 대한 정보 주었어요. 그러면 3초의 이동거리가 얼마입니까? 바로 보여요? 뭐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일단 우리는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가기 어려우니까 돌아가면 되죠. 그래서 항상 뭘로 바꿔라? VT로 바꿔라. 이렇게 바꿔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넓이의 의미를 봐야 돼. 넓이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에요. 넓이가 가속도의 정의가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니까. 그래서 얘의 의미는 속도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넓이는 속도 증가량, 아래에 있는 넓이는 속도 감소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6. 따라서 얘는 3초일 때 6까지 속도가 변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질문이 뭐였어요 아까? 3초일 때 이동거리 얼마냐? 넓이 구하면 되죠. 따라서 가속도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뭘로 바꿔라? VT만 바꾸면 끝난다. 이게 핵심입니다. 간단하죠? 그럼 밑에 거, 자, 이거 VT로 한번 바꿔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4, 0,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 0, 플러스 4 속도 감소량 일정 증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려봅시다. VT로 처음 속도 0인데 2초일 때 마이너스 4까지 돼야 돼요. 2초일 때 마이너스 4라고 합시다. 여기 지나야 되고 2초일 때 4초일 때 변화 없음 6초일 때 다시 플러스 4까지 와야 되니까 여기로 와야죠. 차원은 VT 그래프니까 6초 후에 변이는 넓이 구하면 되겠죠. 넓이. 자꾸 여기까지만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거를 ST 그래프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사실 해야 되지만
굳이 지금 내신을 위해서는 뭐 저 정도까지 아니어도 답 찾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VT만 그려내도 웬만하면 답을 다 찾습니다. 그러면은 넘겨서 자 요거 한번 그려보십시오. 요거 저 그래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요거 초속도 0부터 시작해서 그냥 주어진 거는 초기 속력 V0가 0이라면 저거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요 밑에다가 그려보셔요.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2 그럼 1초에 3까지 증가해야 되니까 여기 3 요 지점 지나야 되고요. 3초일 때 마이너스 4까지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로 와야 되고요. 다시 여기로 와야겠죠. 이렇게. 2 증가해야 돼서 3 증가 4 감소 다시 2 증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방향이 변한 시간이 언젠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방향이 변할 때가 언제입니까? X절편 찾으면 되죠. X절편. 그러고 위에 있는 넓이하고 아래 넓이를 빼면 변이가 되니까 변이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만 보고 0에서 4초 후에 변이가 얼마냐 안 보이죠. 당연히 이 그래프 보고. 그래서 바꾸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다 된다. 저렇게 복잡하게 낼 이유도 없겠지만 복잡해도 충분히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심화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럼 밑에 거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거 VT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이 넓이를 구하면은 플러스 3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 증가량이에요. 다 증가량입니다. 감소 아니죠. 그래서 3까지 갔다가 6까지 가야 됩니다. 3까지 갔다가 6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그래프 개형이 문제가 되겠죠. 여기 증가, 가속도 증가, 여기 가속도 감소예요. 따라서 증가함수를 그리고 감소함수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별거 아닌데, 자, 첫 번째 틀리는 분들은 다시 내려오게 그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틀린 사람은 직선으로 그린 사람들 있을 것이고요. 이게 조금만 디테일을 가해도 틀리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관식에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요 단원보다는 전자기 파트에서 낼 확률이 더 높긴 한데, 아무튼 뭐 한번 연습하면 잘 안 틀립니다. 이런 거는 옆에 거는 뭐 앞에 거 뭐 충분히 했으니까 뭐 놔두시고, 자 이제 요걸 하나 해야 되고, 요거 앞으로 다시 와서 앞으로, 자 5페이지에 오면은 이제 계산 남은 거예요. 계산 등가속도 운동의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 저 그래프를 보고 T초 후 속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요거는 T가 되겠죠. 요 길이는 V-V0예요. V-V0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또 써봅시다. 가속도의 정의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에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자, 끝났습니다. 첫 번째, 즉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의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겠죠. 또 궁금한 거, 그러면 쟤 어느 위치에 있는데, 자, 넓이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넓이가 이동거리니까 V0t 2분의 1의 AT의 제곱이 되겠죠. 사각형, 삼각형. 이 두 개가 등가속도 운동식의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메인식이라고 부르는데, 메인식. 우리는 어떤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시간만 주어진다면 그 시간 동안에 폭력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동거리가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를 어떻게 하냐. 출제를 식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니까 미지수 2개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판단이 되면 2개의 식을 쓰고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전부 집어넣으면 미지수 2개가 남을 겁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뭐 고등학교 2학년인데 연립방정식을 못한다?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쉬우니까 미지수를 하면 되죠. 그럼 안 되겠죠. 식이 2개인데 미지수가 3개? 안 풀리죠? 그러면 나머지 이제 3번, 여기서 시간을 소거하면 이런 식이 나와요. 시간을 소거하면 새로운 식이 아니라 메인이 되는 1번, 2번식을 변형한 것 뿐입니다. 당연히 얘는 언제 써먹냐?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모를 때, 그 운동 경로의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를 때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3개 나와요. 근데 교과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4번식. 항상 아까 뭐라고 했냐면 평균을 항상 이용하여라.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게 많다. 평균 어떻게 됩니까? 2분의 오히려 더하죠. 오히려 더해서 일어나는 경우. 5번째
다섯 번째, 같은 가속도를 갖는 물체라면 두 물체의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 같아야 되니까 5번째 식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식에서 미지수 나머지 한 개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겠죠. 5개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니까. 매우 복잡합니다. 실제로 하라고 하면 또 잘 못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안 해. 이제 여러분 물리원을 뭐 잠깐 선행했거나 처음 배우는 학생들인데 잘 될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잘 됐으면 물리 뭐 할만해요 이러겠지. 풀다 보면 이게 뭐지? 막 욕 나올 거야 이게. 그러면 다 쓰고 하면 돼요. 여기다가 문제 옆에다가 처음에는 5개 써보고 메인식에 맞춰보고 미지수가 너무 많네. 뭘로 할까 고민해보면 됩니다. 근데 미지수를 줄여가면 돼요. 식이 너무 많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이게 식이 너무 많으니까 복잡한데 자꾸 째려보면 더 안 나오죠. 문제를 째려본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 4번 5번씩 이걸 활용해야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별것도 아닌 건데 중요합니다. 5가지를 전부 기억하셔라. 5가지 5가지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문제를 풀다가 이제 알려드리면 되니까 등가속도 운동식은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계산은 나중 문제고요. 등가속도 운동을 분석합시다. 분석. 자,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 할 거야. 그러면 몇 초까지 설계할 것 같아요? 몇 초까지? 자, 잘 봅시다. 밑에 이제 보면 자유낙하가 있어요, 여기. 자유낙하 문체 보면 뭐 통합과학에 배우잖아요, 이거. 몇 초까지 설계할 것 같아요? 몇 초까지? 3초 넘어가는 거 거의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 통합과학 할 때도 자, 1초에 5m 떨어지고 2초에 20m 떨어지고 3초에 45m 떨어져요. 4초, 5초 기억 안 납니다. 왜? 안 나오니까 잘. 굳이 그렇게 낼 이유가 없으니까 숫자를. 얘도 마찬가지겠죠. 기껏해야 시간의 경과가 1배, 2배, 3배 정도. 1초, 2초, 3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1배, 2배, 3배. 자, 그러면 여기 S만큼 움직였으면 그 다음 ET까지는 얼마 가야 돼요? 이렇게 움직여줘. 총 거리가 1대 4대 9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3T가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안 내겠죠.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쉬운 겁니다. 왜? 모든 정보를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속력이 V0였대요. 여기 지날 때 속력이. 얘는 얼마입니까? 그럼 여기 속력은? 여기는? 저 지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대다수의 문제는 이 거리에 대한 정보를 주어지고 나머지를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 이거 없다고 그랬죠? 위치를 주어지고 가속도 물어보는 거 이거 잘 안 낸다고 그랬잖아요. 계산이 없다는 거죠. 계산이. 근데 이 위치 변화량이 특정하게 되면 우리는 빨리 판단할 수 있답니다. 그 중에서 1, 4, 9, 16, 25 이렇게 나오면 쉽네.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1, 4, 9, 16 이렇게 움직이면 시간이 1, 2, 3, 4배가 됐다는 얘기니까요. 시간의 배수가 속력이니까 속력이 몇 배가 됐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줄어들겠죠. 안 그러면 여기 VA, VB, VC 미지수가 많으면 못 풀어요. 첫 번째,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이거를 수식화 해봅시다. 수식화. 자, 거리를만 가지고 속력과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거리를 가지고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자, 얘는 바꿨으면 여기서 온 거예요. 아까 2번식에서. 얘는 V제곱, V0제곱, EAS. 여기서 초속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딱 등가속도 운동식만 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해야만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등가속도 생각해보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분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더 거리를 보고 정보를 못 찾으면 못 풉니다. 핵심은 거리만 주어지고 나머지를 찾게끔 하는 게 많다. 첫 번째. 자, 여기가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착하게만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죠. 1, 4, 9, 16이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자, 이제 심화 과정. 여기 중간 지점이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항상. 정지에서 요렇게 오는데,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똑같아요, 여기. 여기. 시간이 T가 걸렸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걸릴까요? 이거 보면 되죠? 거리와 시간은 루트 비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찾아낼 수 있겠죠? 여기서까지 가는 시간 얼마일까요? 루트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루트가 나오면? 고인데? 당연히 낼 수 있죠. 당연히.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지우고 또 연습 더 해봅시다. 연습을. 자, 중간 지점을 지날 때 속력이 V였어요. 그러면 여기 지날 때 속력은 얼마일까요? 자, 그거 모르겠으면 기억해야죠. EA S. 그 다음에 시간 T는 루트 A분의 ES. 따라서 이 물체의 이동거리에 대한 정보 비율을 알아내면 시간과 속력에 대한 걸 분명히 찾을 수 있다. 당연히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T라면 루트 2T가 되겠죠. 자, 뭐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면 문제를 바꿔봅시다. 여기가 4S, 여기는 5S. 돼요? 자, 그럼 0에서 출발해서 여기 지날 때 속력이 V면 여기 얼마일까요? 자, 2분의 3V가 된다는 걸 예측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거리가 4대 9. 이거 나름 친절한 거죠, 이 정도면. 자,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T면 여기는 얼마라고 해야 돼요? 여기까지 오는 데는 2분의 3T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 말이 없으면 설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아니 왜 굳이 이렇게 설정합니까? 미지수를 여기를 2V, 3V 이렇게 더 편하겠죠.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2T라고 둔다면 여기까지 3T 걸렸네. 그게 되겠죠. 이렇게 설정해서 최대한 미지수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미지수를 줄여야. 등가속도 운동은 이런 패턴 이상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거 다 해드린 거예요, 지금. 나올 수 있는 패턴. 쉽다고 뭐 좀 약간 바꾼다면, 자, 이제 3등분. 거리 다 똑같아요.
여기 속력이 V면 여기 얼마입니까? 루트 2V. 여기는 루트 3V. T, 루트 2T, 루트 3T. 다 똑같죠?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이것마저도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것마저도. 웬만하면 1, 4, 9, 16에 맞춰줘요. 자, 그러면 이제 자유낙하로 갑시다. 저게 이해됐으면 자유낙하로. 자유낙하식은 등가속도 운동식을 자유낙하식은 똑같은 식이다라는 거 보여준 거예요. 여기가 등가속도 운동이나 자유낙하 운동은 같은 식이다. 그래서 초속도 0, 가속도를 집어넣어 바꾼 건데 이것도 역시 낙하 거리에 따른 속력과 시간에 대한 정보를 빨리 찾아내면 됩니다. 공부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해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걸 식으로 정리하면 뭐 이해해놨지만 요식 바꾸고 요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오른쪽에 보면 다 써놨어요. 이렇게 S 낙하거리에 따라서 시간, 낙하거리에 따른 속력. 뭐가 다릅니까 이거랑? 똑같죠.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자, 어떤 물체가 H만큼 낙하했어요. 이때 속력이 얼마냐? 이때 속력 V는 루트 2GH가 되겠죠. 거리만 알아도, 낙하 거리만 알아도. 단 조건이 있어요. 정지 상태에서 가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지 상태라는 특정 조건에서만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몇 초 걸리는데, 떨어지는데, 낙하 시간 T는 루트 G분의 EH. 됐죠? 자, 심화. 밑에 거 심화. 자, 얘가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T초 걸렸대요. 나머지 얼마 걸립니까? 여기서까지 떨어지는데 다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거리만 보고 속력이 몇 대 몇인지, 시간의 비율이 몇 대 몇인지를 전부 찾아내셔야 미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심화 해봐요. 좀 더 심화. 여기 이제 다 1등급 비가야 될 친구들이니까 연직 상방 운동에 대해서 해봅시다. 아예 여기다 수록해 놓지도 않았잖아요. 아예 웬만한 학원 반에서는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해. 또 뭐 앞으로 뭐 수업 들으면 물리 너무 어려워 이런 소리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 웬만한 어려운 건 다 빼버립니다. 그래. 그래도 아직 처음이고 해드릴 거는 다 해드려요. 자, 연직상방 운동. 이게 어렵습니다. 연직상방 운동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유낙하는 그나마 통합과학에서 조금 하기 때문에 뭐 익숙합니다. 이 정도는 익숙해. 근데 얘는 하나도 더 어려워요. 자, 첫 번째 식 정리를 한번 해보고 얘랑 비교를 할 겁니다. V0로 이렇게 던지면 가속도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역시 얘도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 마이너스 GT, 그 다음에 높이 H는 V0T 2분의 1 GT의 제곱. 바꾼 거 없어요. 그냥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런데 중요 사건이 뭐냐? 그럼 얘 얼마큼 올라갈 수 있어? 최고점의 높이. 이거를 알아내야 돼 항상. 정리를 합시다. 최고점에 가면 얘 속력 얼마입니까? 0. 최고점에서 가속도 얼마예요? 똑같죠. 똑같죠. 최고점에서 정지했다고 해서 가속도가 없다. 그럼 안 떨어지겠죠. 그럼 제가. 그러면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초기 속력을 중력 가속도로 나누면 됩니다.
엄청 심해. 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어려운데 내가 10m/s로 쐈어. 몇 초 걸립니까? 자, 훈련해 봅시다. 얘 몇 초 걸려 올라가는데 1초, 2초 이러면 되잖아. 자, 30으로 쐈다. 몇 초 걸립니까? 3초. 15m/s로 쐈습니다. 1.5초. 이래서 괜히 어려워 보이는 거지.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지. 그래서 최고점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간단하다. 그럼 이 시간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때 높이가 나옵니다. 최고점의 높이. 자, 얘는 외우셔요. 2지분의 초기 속력의 제곱. 이것도 많이 활용할 겁니다.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가속도 방향으로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초기 속력을 줬을 때 이동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최고점의 높이. 얘는 뭐 굳이 안 외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고점의 높이. 그래서 초기 속력만 알면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도 뭐 크게 어렵지 않을 텐데요. 자, 이거랑 비교를 할 겁니다. 이거랑. 자, 옆에 정보 다 써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V0로 쐈더니 얘랑 똑같이 높이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요런만 찾아봐. 이거 내가 해볼 테니까 중간 지점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라면 요거는 얼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머릿속에서 바로 떠오릅니까? 떠올라요? 자, 안 되죠? 어떻게 하냐? 자유낙하와 연직 상방 운동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입니다. 자, 얘가 바닥에 떨어질 때 속력을 생각하면 이거 V0예요. V0고. 최고점 속력 얼마죠? 0? 0. 중간 지점의 속력 어차피 같아야 돼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같은 위치면 같은 속력이다. 이해되죠? 그러면 평균 속력도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연직 상방이 주어졌다. 자유낙하와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답을 찾아봅시다. 이거 몇 대 몇이에요? 시간이 몇 대 몇이었어요? 이게 1대 V-1 이 비율이죠. 1대 이거는 요것 대 요거. 이거 X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비례식으로. 나머지 연습만 하면 되겠죠? 중요한 건 계산이 아니라 여기서까지 걸린 시간과 여기서까지 시간은 이거랑 똑같구나. 물론 이렇게는 거의 안 나와요. 이렇게는. 네, 나오면 다 틀릴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똑같이 해볼게요. 똑같이. 자,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t가 걸렸어요. 최고점까지 가는데 그럼 t초에는 어느 높이에 있을까요? 전체 높이에 어디에? 전체 높이에 3대 1인 지점을 지날 겁니다. 왜요? 라고 하면 다시 떨어뜨리면 될 거 아닙니까? 떨어뜨리고 자유낙하하면은 1, 4, 9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직 상방 운동인데 거리가 3대 1이다. 쉬운 거죠, 그러면. 연직 상방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거리를 3대 1로 설정해주면 다시 자유낙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낙하대로. 이거를 또 헷갈리니까 좀 더 해봅시다. 좀 더.
매우 헷갈린다 이제. 자, 다시 연습하면 되겠다. 얘를 V0로 던졌는데 최고점 높이에 3대 1인 지점, 이 지점을 한번 분석해 봐요. 자, 연직상방은 뭘로 바꿔라? 자유낙하로 바꿔라. 그러면 여기서까지 걸린 시간과 여기서까지 걸린 시간은 같아야 됩니다. 1대1. 그럼 이것도 할 수 있겠네요. 이때 속력이 얼마입니까? 여기 지날 때 속력이. 2분의 1 분의 이것도 알아낼 수 있겠죠. 웬만하면 이렇게만 나올 겁니다. 연직상방은. 웬만하면. 이렇게 중간 지점도 거의 안 나옵니다. 매수는 있지만 많이 나올 스타일이 아니다. 저는 아직도 연직상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얘를 여기서 떨어뜨렸다고 생각해라. 자유낙하로. 그거를 역으로 해석하면 다 똑같은 값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해봐요. 그러면은 중간지점이라고 합니다. 중간지점. 내가 얘를 V0로 쏘았어. 중간지점을 지날 때 속력은 얼마일까요? 속력. 당연히 여기는 0일 거고. 얼마일까요? 지금도 자꾸 아래에서 쏴. 떨어뜨립시다. 얘가 떨어뜨려서 여기가 V0야. 중간이면 얼마겠어요? 이게 되겠죠. 이렇게 쓰면 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더 잘 보이죠? 몇 배 된 거예요? 루트 2배. 1대 루트 2. 거의 거리는 요거이거나 이런 걸 벗어나질 않습니다. 1, 4, 9, 16 진짜 많이 나와요. 25. 중간 지점 이런 거 위에는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유낙하에 대한 해석, 어차피 쟤도 등가속도, 얘도 등가속도. 연직상방은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한다. 자, 마지막 심화. 자, 빗면에서의 운동입니다. 빗면에서 운동. 이것도 저거를 무슨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빗면에서의 등가속도 운동을 해석하고자 낸 겁니다. 빗면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얘는 밑으로 중력 받습니다. 받는 힘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방향으로 안 움직이죠. 여기로 가죠. 더 빨간색의 크기는 여기 써 있습니다. mg 사인 세타. 이거의 사인 값입니다. 자, 다 필요 없고 빗면에서 내려가는 가속도는 g의 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가속도를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한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빗면의 기울기. 빗면의 기울기가 다르면 가속도가 다르다.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빗면이 같은 빗면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됐죠? 빗면에서는 가속도를 찾으라고 절대 안 합니다. 분석하라고만 하지. 교과 수준을 뛰어넘었으니까 이미. 자, 그럼 우리 또 해석할 거 해봐요. 자, 저거 이해했으면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딱 봐도 친절해 보이죠? 뭐가 친절하냐? 3대 1일 겁니다. 더 거리 3대 1일 겁니다. 더 문제. 그럼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봐요. 자, 여기 초기 속력은 얼마라고 해야 될까요? 초기 속력. 지금 얘는 쏴서 정지했다 다시 돌아간 거죠? EV가 되겠죠. 이런 정보를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가속도 얼마일까요, 그러면? 저걸 찾아냈으니까 가속도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나중 속도의 제곱, 처음 속도의 제곱, 2배의 가속도분의 선분 PQ. PQ.
만약에 이게 3L이고 이게 L이라고 합시다. 이게 써있다. 그러면 여기에 뭘 들어가야 돼요? 3L.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이거를 못 떠올리면 저게 하나의 미지수로 남기 때문에 안 풀리겠죠. 식은 두 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문제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출제자는 거리 가지고 너가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대부분이 많아요. 거리 가지고 속력과 시간에 대한 정보를 찾으면 웬만한 거 다 찾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훈련이 안 되니까 안 풀리는 게 문제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고, 얘를 분석해보면 2V로 갔다가 V 됐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V 됐다가 2V가 되겠죠. 이렇게. 당연히 여기서까지 걸린 시간이 1초면 정지할 때까지 2초 걸려요. 전형적인 패턴 3대 1. 자, 그러면 이것도 딱 보이죠? 친절하다는 게. 그냥 정지 상태에서 떨어뜨렸다 합시다. 정지 상태에서 떨어뜨렸다 생각합시다. 정지 상태에서 VQ하고 VQ를 V0라고 하면 R 지점을 지날 때 속력은 뭐라고 해야 돼요? 2분의 3V0가 되겠죠. 4대 9.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러면 P에서 Q까지 이동 시간이 T초면 이 구간 얼마 걸려야 돼요? 자, 여기서 2T 1.5T죠. 그러니까 2분의 1T가 되겠죠. 이동 시간. 친절하게 정보는 안 줘요. 이걸 친절하게 줄 뿐이지 정보는 안 주는데, 등가속도를 잠깐만 생각해봐도 저 거리만 보고도 많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 거다. 그래야 미지수가 안 늘어나는 겁니다. 미지수 설정을 하고 오면 여기 지날 때 속력이 VQ, VR. 벌써부터 안 풀리는 얘기 아닌가요? 벌써부터. 수학적인 연산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연립방정식의 미지수를 늘리면 안 되죠. 죽어도 안 풀립니다, 그거는. 그래서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거리 보고 찾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평균 속력을 이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평균 속력을 이용하는 법. 이게 평균 속력을 이용하는 건데, 이거 제대로 푸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이거 매번 하다가 보면 거의 못 봤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이거 상황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한번 보면 A를 여기서 정지 상태에서 놉니다. 이게 A예요. A가 Q를 지날 때 B를 V B의 속력으로 여기서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시에 도착한 거예요. 상황 이해됩니까? A를 먼저 놉니다. A를 먼저 놔요. 그랬더니 A가 Q를 지나 그 순간 B를 이 속력으로 출발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R에 동시에 도착. 이 문제거든요. 이게 말만 들어도 복잡하죠. 말만 들어도 문제 자체부터 이제 막 화가 나요. 저 뭐냐 저딴 게. 자, 설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VA면 A가 여기 지날 때 속력은 뭐라고 돼야 합니까? 9초. 이렇게 넣어야 미지수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배웠잖아 이거. 그러면 B가 여기를 지날 때 속력은 뭘로 표현할 수 있냐? 자, VB 프라임이라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미지수 또 늘어났잖아. 안 되죠? 저걸 없애야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거. 자, A하고 B는 어떤 빗면에 있어요? 같은 빗면. 그럼 뭐가 같다? 가속도가 같다. A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 시간과 B가 오는 시간 같죠? 시간도 같네? 가속도도 같네? 시간도 같네? 가속도도 같네? 뭐가 똑같아야 돼요? 속도 변화량. 따라서
2분의 3 VA와 VB 프라임 마이너스 아니구나 2분의 1 VA와 속도 변화한 거예요. 그죠? 같아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오늘 수업 한 번만 가지고 잘한다? 아우 말이 안 되죠 이거. 오늘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드린 거고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2번, 3번 풀어봐야 익숙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문제에 나오는 유형의 스타일 이걸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전부 알려드린 거예요. 전부. 그래서 왜 이게 헷갈리냐면 하나가 아니고 막 두 개가 같이 움직이네. 복잡해 보이니까 아닙니까? 그럴 때 밀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 그 중에 하나가 이걸 또 사용한다. 이거 또 하나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VB 프라임 플러스 V B를 2로 나눈 거하고 VA 플러스 2분의 3 VA를 2로 나눈 거하고 몇 대 몇이 돼야죠? 몇 대 몇이 돼야죠? 9대 5가 돼야 됩니다. 보여요 여기 지금 뭐한지? 아까 내가 등가속 운동식 3개만 가지고 절대 안 풀린다고 그랬죠? 어려운 거는 지금 4번씩 5번씩 활용한 거예요. 지금 뭐 쓴 겁니까 이거? 평균 속력. 평균 속력. 그 시간 동안 얼마 움직였어요? B는 9D. 얘는 5D. 그러니까 평균 속력 비율 자체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을 다 활용해서 미지수를 줄여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풀려요. 그래야만. 이게 4번식, 5번식을 갖다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대표적인 예시. 자, 그다음에 또 하나 패턴 하나 해볼게요. 또 하나 패턴. 요거. 이렇게 나오고, 자, 설정을 해봅시다. 여기서까지 거리가 12m라고 합시다. 12m. 몇 초 후에 충돌할까요? 충돌하는 시간, 충돌하는 위치 찾으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이런 거 어려워요. 왜? 하나가 아니고 막 두 개가 막 동시에 움직여. 막 짜증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2초죠, 2초. 자, 어떻게 생각하냐? 얘도 가속도 운동하고 얘도 가속도 운동하는데 가속도 같죠? 그럼 가속도를 없애면 됩니다. 자, 다른 예시를 보여줄게요. 얘는 자유낙하인데 얘는 위쪽으로 20m/s로 전직 상방으로 오시겠어요. 총 20m만큼 차이 난다고 해봅시다. 몇 초에 충돌할까요? 2초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속도를 없앱니다. 둘 다 똑같은 가속도를 가지면 가속도를 없애버려. 그럼 얘는 정지하고 그에 다가가겠죠. 얘는 2로 오고 4로 온다고 생각하면 되죠. 따라 충돌 위치는 2대 1이 될 거 아닙니까? 1초 아니야? 이거 1초죠, 1초. 얘는 2초. 여기 충돌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2초 후에 충돌하니까. 1초 후에 충돌하니까. 얘 5m 떨어질 거 아닙니까? 1초에. 그럼 여기서 5m 지점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면 상대 속력 개념 또는 가속도를 없애라.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또 하나의 심화를 해봅시다. 또 하나의 심화. 여기는 심화반이니까 다 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 내가 소스를 줬어요. 이거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어. 이 모든 방법의 전제 조건은 초기 속력이 0이어야 돼요.
명심하셔요. 아무 때 써먹은 게 아니라 초기 속력이 0에서 시작해야 저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초기 속력이 0이 아니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나오죠. 해봅시다.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숫자로 합시다. 괜히 어려우니까 설계를 해봅시다. 여기 지날 때 여기가 A점, B점, C점. 숫자로 맞춰보자. 12m. 여기는 18m. 여기 지날 때 속력 0 아닙니다. 여기 지날 때 속력 0이 아닙니다. 그런데 AB의 평균 속력이 뭐라고 할까? 6m/s?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막 해봅시다. 일단 얘는 여기의 평균 속력은 9m/s. 이렇게 합시다. 이것만 가지고 나머지를 찾아내야 돼요. 나머지라는 거는 여기 지날 때 속력이 VA, 여기 지날 때 속력이 VB, 여기 지날 때 속력이 VC.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것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6은 2배의 VA 플러스 VB. 그러면 되죠?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두 번째 18은 2배의 VC 플러스 VB. 이것도 되죠? 문제점이 있네요. 그럼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잖아요. 하나 또 찾아야겠죠. 뭘 찾아야 됩니까? VA하고 VC에 관한 거겠죠. 그럼 설계해봐요. 2분의 VA 플러스 VC를 찾아야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풀릴 거 아닙니까? 이거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 해야 돼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무조건? 얼마입니까? 그죠? 이거 몇 초 걸려요? 2초. 여기는 2초. 4분의 30이 되겠죠. 자, 심화라고 말한 이거 핵심은 무엇이냐면, 평균 많이 써먹는구나. 평균을 활용하면 또 찾아지는구나. 등가속도 운동식은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5개다. 4번식, 5번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수입니다. 적절하게 이거를. 이거 쓰면 편하네? 쉽게 풀고 빨리 풀겠죠. 근데 쉽게 안 됩니다. 말이 쉽지. 내가 해주니까 쉽지. 스스로 풀 때는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식은 5가지로 해결하셔라. 5가지로. 시간이 좀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요 얘기를 또 해드리려고 해. 자, 여러분들은 어차피 내신 성적이 좋아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이제 스카이 뭐 이런 데 가야죠. 스카이. 스카이. 자, 아직 2학년이라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진로 과목. 진로 과목이 이 2단입니다. 진로 과목이 과학 중점이면 뭐 어차피 최소 3개 내지 4개를 해야 될 겁니다. 과목. 근데 일반 고학생들은 2개 하는 경우도 많고 많아야 3개. 특히 뭐가 안 되냐면 물리2 하고 싶어도 신청자가 없으면 폐강시켜 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앞전에 이제 물론 지금까지 하는 게 물론 원단이니까 선택 과목 통과하고 원은 1에서 9등급이니까 이건 명확해요. 얘는 참 등급 좋으면 잘 나온 거예요.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1등급
써 있는데 옆에 표준 편차를 기록해 줍니다. 표준 편차가 심하면 뭐라고 느껴져요? 못하는 학교에서 잘했구나. 이게 되겠죠? 표준 편차가 적으면 잘하는 학교에서 잘했구나. 왜냐면 이것도 블라인드 처리, 고등학교 블라인드 처리해서 내요, 입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다 알아봅니다. 이 학교의 평균이 어떤지. 이것만 한데 그래도 이거 잘 뜨면 일단 뿌듯합니다. 일단 다 뜨면. 근데 문제는 이거죠. 얘 평가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ABC예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물리2, 화투 너무 어려운데 쉬운 거 해야지. 이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몇 프로 줄 것 같아? A? 절대 30에서 40% 줍니다. 그 안에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이? 못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그렇다고 물리2, 화투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 내가 관심 있는 전공에 관한 것들을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여름방학 아니면은 2학기 초반에 다 신청합니다. 옆 친구가 하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소신껏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도, 그럼 이거는 만약에 과학중점 학교다 그러면 얘네들은 수시에서 학종에서 투를 4개 난 학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였어요 학종에? A. 이것 때문에 과중을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니, 볼 게 없는데 학종에 뭘 봅니까? 학종에다가 이 학생은 품행이 바르고 솔선수범. 이거 믿습니까 이거를? 이거 보겠죠. 여러분 학종 따로 뭐 준비해요? 대회 나가서 입상해도 쓰지도 말라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최대한 채우는 거예요. 그럼 포스코는 왜 더 좋냐? 이미 지나간 얘기긴 한데 진로 과목에 전공 과목이 또 있어요. 고급 물리, 고급 화학까지 있습니다. 그거 왜 찍을까요? 포스코 고급 물리 어차피 물리2예요. 그거 포스코 애들 못합니다. 포스코나 송도코나 내가 볼 때는 수준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차피 못해요 걔네들. 근데 걔네들은 고급 물리 A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데를 가라고 중학교 때 말씀을 드리는데 쫄라서 안 가죠. 저는 힘들어요. 막 가까운 데 가죠. 그래도 일단 남은 거 선택할 때 잘 하시고, 이걸 잘해도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면접 봐야 됩니다. 정시가 아니라 학종은 면접이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상위대학, 여러분 가고 싶은 대학은 다 면접이 있어요. 젤로 가고 싶은 2대학은 시험 봅니다. 아예. 서울대원, 카이스트대원 수학시험 봅니다. 15개 정도 나오는 것 중에 2-3개 틀리면 탈락이에요. 엄청 빡세죠? 이게 착각하는 거야. 나 전교 1등이야. 그러면 서울대 갑니다. 왜냐하면 교과 전형으로 가면 돼요. 학교장 추천 받아서 가면 됩니다.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1.5등급이다. 서류 가능합니다. 서류. 대신 시험을 봅니다. 이해되죠? 그 나머지 애들은 면접인데, 자,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이 기울기가 뭐하고 관련있다? 가속도 관련있다 하겠죠? 예시문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빗면이 3가지 빗면이 있어요. 3가지 빗면. 제시문 면접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를 떨어뜨릴 거야. 마찰 없이. 그럼 바닥에 도착할 때 속력이 어떨까요? 누가 클까요? 아니야, 속력. 바닥 도착 속력 누가 똑같을까요? 다 똑같아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됐으니까. 2번째, 그러면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C요?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아요? 중요한 건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들고 가서 교수한테 얘기해. 왜 그럼 C야?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들? 답을 안다고 칩시다. 교수한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게 막 이러고 있다고 이렇게. 얼마나 쫄리는데 교수 4명이 앉아가지고 무섭게 째려보고 있는데.
진짜 긴장됩니다. 자, 뭐에 관한 얘기죠? 가속도 일정, 가속도 증가, 가속도 감소입니다. 자, 운동학은 뭘 그려내라고 했어요? 항상.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기본을 충실하면 돼요. 자, A는 가속도 일정, A, B 가속도 증가, C 가속도 감소. 그러면 같은 시간 간격당 누가 많이 이동했습니까? 그럼 답변이 됐죠? 뭐 특별합니까? 면접 문제가? 아니죠? 수준은 물리원에서 나오는 내용을 기점으로 냅니다. 제시문이. 근데 대학이 서성한 뭐 그쪽 언저리에 얹어져 있는 상위권 대학이다 그러면은 약간 선행이에요. 연고대는 그냥 물투. 대충 느낌 알겠죠? 그 정도 수준이다. 물투 화투가 기반입니다. 그래서 물리투 어려울 것 같아. 피해봤자 못 갑니다. 피해봤자. 물론 피해 가시면 교과 전형으로 가시면 돼요. 교과가 또 있으니까. 그걸 알고 2학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도 해야 되고. 아니, 이런 일은 G2 선택하는 애들이 많아. G2가 왜 G2를 선택하는 거야? 작년에 또 인천여고 학생들이 또 G2를 선택해 놨어요. 또 안 됩니다. 뭐 지구환경공학과 갈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시문 면접에서 지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리, 화학, 생명이 중요해요. 물론 지학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나는 연고대 가야지. 가까운 대학, 연대. 그러신 분들은 웬만하면 피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A 맞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래도 여기서 한번 공부해봐야. 이걸 언제 공부하냐? 3학년 여름방학 때쯤 이제 제시문 면접 해야지 이때쯤 합니다. 물리광자는 아마 내가 열 확률이 높은데 같은 구성 멤버가 과학고 애들일 거예요. 과학고 애들. 당연한 겁니다. 이런 거 할 애들이 과학고 애들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성적 잘 맞춰서 누구랑 경쟁하냐? 과학고, 포스코, 하늘고 애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현실은 정해졌는데 자꾸 뒷걸음질 치면서 나 좋은 데 가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또 3학년 때 깨달아요. 성적 잘 맞춰놨는데 뭐 또 있어 뭐. 와. 심지어 서류 전형 합격 후 전화 온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심층 면접 봐야 되는데요. 카이스트는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 물리도 그러니까 수학 필수 과학 선택입니다. 수준은 대학 물리 수준이에요. 하늘고나 포스코 애들이 연락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주일 남았어. 서류 전형하고 일주일 후에 면접 봅니다. 보통. 가능합니까 이게? 일주일 갔다 내가 무슨 시대 능력자도 아니고 일주일 만에 얘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기는 그럴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성적이 막 서울대 카이스트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라는 것만 한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국, 순, 세, 단 이 정도는 거의 없습니다. 이 급들은 그냥 성적 마침 갑니다. 여기는. 근데 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또 그 위급 중경외시라도 갈 거 아닙니까? 웬만하면. 그 급들은 있어요. 웬만하면. 급들은. 그 위는 어려워요. 또. 그 위급들은. 서울대 카이스트는 매우 어려워요. 서울대 카이스트 서울대 갈 거면 교과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교과 전형. 그래서 자기 학교에서 서울대를 몇 명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몇 명 보내는지. 거의 일반적인 학교는 한두 명 갈 거고
흥보고가 한 5명 가나? 흥보고? 5명 중에 3명은 재수생일 거예요, 아마. 재수생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10명이 간다, 재수생이 많을 거예요. 교과로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원 단위를 배우면서, 원 단위가 중요한 건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재시문 면접이 나옵니다. 내가 보여드릴게. 그냥 여기 상위반이니까 아예 재시문 면접 보여드릴게. 어떻게 나오나. 자, 봐야 또 확실하게 이해되죠. 봐야. 내가 어디다 놨지? 어디다 놨더라. 여기 있네. 자, 보여드릴게요, 내가. 자, 보여드려야지. 또 공부의 마인드를 다시 가져오셔요. 자, 여기. 꺼져버렸네? 꺼져버렸네. 이런 씨. 연대 거 보일게요, 연대 거. 연대 거. 이왕이면 다 멋있는 연대 가야죠. 연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 이화여대도 있고. 좀만 나가면 신촌 있고 홍대 있고. 고려대는 암울해요. 여기는 동네가 좀 고려대는. 그래도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애매. 자, 됐어요. 자. 보이죠? 자, 가나 다라 제시문에 물화생지가 다 있습니다. 여기서 한 문구를 따서, 이거 지금 파동이잖아요, 파동. 이거 사실상 물리예요, 이거. 이상기체 방정식 같지만 또 물리네요. 생명. 뭐가 없습니까? 지학이 안 보이죠, 잘.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나옵니다. 여기 연대 모의라고 되어 있죠? 이 제시문을 주고, 여기는 질문에, 그러니까 답변을 쓰는 건데, 시간이 10분, 15분밖에 안 줘요. 작성한 다음에, 그걸 들고, 교수들이, 너 이거 왜 이렇게 썼어? 여기서 파동 얘기가 나오면은, 역학파하고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여기 지금 교류가 있으니까. 우리 좀 지나면 이거 이제 다이오드라는 걸 배울 텐데, 정류작용이 뭔지 설명해봐, 막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관문이 있습니다. 대충 느낌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물리투에 관한 심한 것들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류회로라고 되어 있죠? 물리원에 나오는 다이오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의 안 나오죠. 연대라고 해도 일반 물리 수준의 이상하게 나온 거 아니죠. 딱 보면 물리원 투 기반, 거의 물리원입니다. 물리원, 화학원, 생명원, 지학원. 또 심지어 통합과학 나와요. 통합과학, 빅뱅이라든지 이런 거 배운 것들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배웠던 그 내용들을 갖다가 제시문으로 주어지고,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여기서 했잖아요. 가나다에 언급된 현상의 기본 원리를 각각 설명하고, 각 해석 내용을 공통점을 말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너무 싫다. 그러면 다른 전형들, 대학 갈 수 있는 방향이 많으니까. 자, 아무튼 오늘 좀 연장돼서 끝났는데, 오늘 일찍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는 끝나고 이제 좀 어떤 프로그램도 더 있을 거니까 오늘은 일찍 가십시오. 자, 여기까지 합시다. 네, 잠깐만.